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시술 뿌띠닥터 피어본 부평점 대표원장 장효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실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병원에도 실리프팅 하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리프팅은 우리 얼굴의 노화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시술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라인을 잡아주고 예쁘게 해주는데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환자분들께 각광받고 있는 시술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무서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기대감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실리프팅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실리프팅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각나세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딤플이라고 이제 환자분들도 용어를 잘 아시더라고요. 실리프팅이라는 게 실 바깥쪽에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있는 실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당겨 올려주는, 혹은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시술인데요. 그 갈고리가 피부에 너무 얕게 걸리거나 하면 쏙 안으로 파여지는 딤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이 만져진다거나 혹은 돌출돼서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실이 피부를 자꾸 자극해서 염증 반응 같은 게 생기면서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시술인데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딤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딤플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딤플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시술하다 보면 우연찮게 생길 수도 있고, 저도 제가 다양한 실리프팅 회사의 키닥터를 맡으면서 교육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시술하다 보면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딤플이라는 거는 초기에 빨리 해결을 해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물려있는 갈고리를 살짝 풀어줘서 조기에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실은 피부에 들어가면 조직과 반응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유착이 생기는데요. 보통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벌써 어느 정도 유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이 만들어진 딤플을 오래 방치하면 이후에는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혹시라도 집에 가서 어디가 좀 파인 것 같거나 약간 눌려 보이는 부위가 있으면 꼭 오셔서 조치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카데미나 학술대회 때 여러 원장님들 교육해 드릴 때도 환자분이 전화 와서 어디가 좀 파인 것 같다 이런 얘기할 때 한 1, 2주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불러서 그 파인 부위 이렇게 살짝 탁 풀어주면 잘 풀리거든요. 그럼 이후에 큰 문제 남지 않고, 그거 하나 풀렸다고 해서 실리프팅 효과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얼굴이 짝짝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리프팅을 했더니 좌우가 너무 달라졌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사실 실리프팅을 좌우를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좌우가 비대칭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다만 실리프팅 직후에는 좌우에 어떤 한쪽이 좀 많이 붓는다던가 아니면 붓기가 좀 특정 부위로 내려온다던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한 1, 2주가량은 좌우에 비대칭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어떤 교정을 막 하려고 한다고 해서 교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자연스럽게 비대칭이 교정되는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다만 시술 전에 사실 좌우의 골격이나 어떤 지방의 분포 같은 게 정말 좌우가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면밀하게 상담하고 확인해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비대칭성을 교정을 하면서 시술을 했냐, 혹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좌우에 똑같은 실리프팅을 했냐로 인해서 비대칭이 심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시술을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시술 초반에 보이는 비대칭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시술 받고 또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실리프팅 하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부작용이 생겨서 그걸 치료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때 또 많이 듣는 질문 혹은 그때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이 비쳐 보인다는 거예요. 실이 비쳐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크게 저는 두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실이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코에도 이 코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녹는 실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필러를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에 실을 넣었을 때 코실이 얇은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안쪽으로 여기 피부 얇은 부위 있죠? 피부 얇은 부위에 실을
너무 얕게 주입하면 그 안쪽에 실의 이 쉐입 자체가 좀 보이면서 비쳐 보일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 이 실이 비치게 됐을 때도 좀 난감하긴 한데요. 너무 피부가 얇은데 얕게 들어가서 비친 실은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되기가 되게 쉽진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비침이 심하면 저는 실을 중간에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조금 빼서 잘라내서 제거를 해드리거나 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혹은 워낙에 조직이 너무 피하 조직이 없어서 실이 좀 비치게 된 경우에는 실과 피부 사이에 필러 같은 걸 조금 주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해주는 걸로도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을 넣을 때 그렇게 너무 얕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서 넣는 게 사실 좀 중요하기는 해요. 본인이 피부가 너무 얇아서 걱정되면 시술하시는 원장님께 전 피부 얇으니까 비치지 않게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환자분들의 분류는 실제로는 실이 비치지 않는데 비친다고 느끼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실을 우리가 리프팅 할 때 이 광대 쪽, 관자 위쪽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실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볼에 꺼짐이 이렇게 쏙 꺼져 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실을 넣고 리프팅을 해놓으면 원래는 좀 늘어지고 처져 있어서 그 꺼짐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다가 시술하고 나서 보니까 요요 확 꺼진 것 같아. 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자기 볼 꺼짐이 사선으로 있던 게 조금 더 강조되어 보이는 거라서 그거는 실비침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있던 내 볼의 꺼짐을 필러나 주베룩이나 지방이식 같은 걸 통해서 조금 해결을 해보시면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잘 없는 일이긴 한데요. 실을 넣고 나서 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요즘 많이 쓰는 실들, 녹는 실 중에 PDO라고 하는 실은 약간은 고체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좀 딱딱해요. 뻣뻣하고. 그래서 이 실이 피부에 좀 얇은 부위로 들어가거나 혹은 실을 넣는 과정에서 실 끝이 피부에 바로 가깝게 찌르게 되면 그쪽 부위를 통해서 나중에 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실 자체가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던 시절에는 실이 얼굴에 넣어놓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끊어지면 이제 그 실이 이렇게 피부 안쪽에서 스물스물 이동해서 입 안쪽으로 튀어나와서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 튀어나오는 거는 생기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 실은 그냥 깔끔하게 빼면 끝납니다. 물론 빼고 나서 아까우니까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실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안쪽에 큰 문제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불편함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저는 요즘에 리버스 실리프팅이라 그래서 광대에서 실을 집어넣어서 여기 두피 안쪽으로 해서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실을 올려서 가장 단단한 부위에 고정하는 자연스러운 리버스 실리프팅을 많이 하는데요. 리버스 실리프팅을 하면 우리 넣은 실이 두피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씹거나 할 때 머리통이 약간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하던 고전적 방식으로 실을 넣을 때도 이 광대 쪽에서, 관자 쪽에서 아래쪽으로 실을 넣으면 씹거나 말하거나 할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편두통이라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냥 근육통이고요. 일정 기간 실이 아직 자리가 좀 덜 잡히고 부어있는 기간 동안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통제 같은 걸 좀 먹으면서 혹은 이제 얼음찜질 같은 거 하면서 붓기를 빨리 빼주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편두통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잘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술할 때 시술하시는 원장님들의 어떤 스킬에 따라서도 근육 안쪽에다가 실을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집어넣게 된다거나 하면 좀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에 좀 능숙하게 하시는 원장님께 상담받고 시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 실리프팅 도대체 몇 줄 넣어야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나 학술대회 같은 데서 강의하면 강의장에 와 계시는 원장님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실리프팅에는 딱 정해진 몇 줄의 정량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게가 1kg 나가는 고기를 갈고리를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갈고리 하나하나가 각각 들 수 있는 무게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갈고리 10개를 연결해서 들었을 때가 더 균일하게 자연스럽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딱 하나의 갈고리로 들어서 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빨리 끊어지거나 혹은 잘 안 들리거나 이렇게 걸어놨는데 쭉쭉쭉 늘어지면서 툭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PDO 코그실 갈고리가 달린 실 기준으로 한쪽에 한 2줄씩 넣는다?
이건 정말 고기 100g을 가지고 10명의 손님을 먹이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양으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한 좌우 합쳐서 최소한 10줄에서 20줄 정도 사이 하시면 그냥 무난하다. 다만 이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턱선 쪽도 당기고 싶고 팔자도 올리고 싶다, 이런 특별한 요구사항이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또 실이 어느 정도는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10줄이지만 저도 많이 할 때는 이마도 하고 팔자도 하고 턱선도 하고 하면 한 분한테 뭐 40줄 50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이상해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해지는 건 부족한 양을 가지고 무리한 결과를 내려고 할 때 이상해지는 거니까요. 적정한 양을 잘 상담하셔서 적정 용량을 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굴에 예뻐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얼굴에 안티에이징 그리고 얼굴의 쉐입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실리프팅이라는 시술은 정말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아주 좋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막연하게 잘 안 된 사례들, 정말 특이하게 잘못된 사례 자꾸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사전에 내 얼굴에 맞는, 내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와 근육의 크기와 피부의 두께에 맞는 맞춤형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원장님 혹은 실장님이랑 면밀하게 상담을 하신 후에 시술을 하시면 부작용에 대한 어떤 우려도 좀 줄이고 그 해결도 더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세상의 모든 시술을 설명드리는 뿌띠닥터 장효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